홈페이지 요리사의 이 탄생 배경, 아까 말씀하셨던 홈페이지를 직접 이제 운영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도구인데, 홈페이지라는 것은.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 홈페이지 자체 때문에, 비즈니스에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마이사이트라고 하는 웹 에이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때, 그리고 중반기, 그리고 최근 나눠보면요. 초반하고 중반, 이 시점에는 고객분들의 이제 그런 그 요구사항을 많이 맞춰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의뢰를 하셨을 때 다른 작업들이 있는데 완전히 그냥 손발 다 걷어붙이고 바로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것과,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맞춤 개발이나 디자인들인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이제 만족도를 이제 채워드리지 못했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오마이사이트도 홈페이지 요리사의 솔루션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템플릿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품질 좋고 빠르게 일정을 맞춰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서비스를. 그리고 나중에 운영을 하시다가도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께 약속을 제대로 지켜드리고 비용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렇게 제공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도 홈료솔루션에 있는 거의 그 기능 그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아까 이제 저쪽 끝에 계신 분께서 질문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바라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저 고객님께서는. 어떤 거냐면, 홈페이지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능력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상,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몇 개월 동안. 그런 다음에 배워서 그걸 그대로 한번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제 사람들 구성원 중에 기획, 그리고 디자인, 개발, 이렇게 보통 있어요. 영업하는 분 빼고. 그 중에서 기획하는 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획하는 분들의 주로 제일 잘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고객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그려내는 일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게 제대로 그려지고 그 내용이 작업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 때 꽤 괜찮은 홈페이지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는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3명의 이제 그 업무 담당자들 중에 기획을 하는 분들이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죠. 제가 파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 오마이사이트 쪽에 어떤 고객이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겠다고 해서 상담을 하고 비용을 말씀드리고, 그럼 메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으로 그리셔가지고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받은 자료 그대로입니다. 이게 기획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사이트 맵입니다. 이제 카테고리를 어떻게, 메인 메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고객분들께서 이걸 왜 이제 에이전시에서 이런 거를 기본적인 자료를 왜 요구를 하냐면, 그 비즈니스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아무리 잘 만드는 회사라 하더라도 뭐 100군데 분야의 사업 분야의 그런 사업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는 고객님들이 가장 높기 때문에 메인 메뉴와 메인 페이지 배치. 메인 페이지 배치는 그게 어디서 필요한 것이냐면, 이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코너들, 이런 코너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 그런 컨텐츠들을 메인 페이지로 끄집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이 첫 번째로 보는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들어와서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네티즌들은 그냥 닫아버립니다. 페이지 이동 없이. 마케팅적으로 이제 그런 용어들이 다 있죠. 이제 아이보스 교육을 받으시거나 이제 기존의 마케팅 지식이, 온라인 마케팅 지식이 있는 분들은 뭐 랜딩 페이지 최적화, 이탈률,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이제 핵심적인 컨텐츠를 처음 보는 페이지,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세요.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십시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홈메 솔루션을 유학원 03번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구현하는 거를 시연해 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가요. 죄송한데요. 화면 좀 진하게나 조명을 끄고. 야, 조명을 끄겠습니다. 뒤에 꺼볼까요? 오늘 교육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 교육 환경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더 저한테는 힘이 납니다. 네. 와이파이는 저 뒤에 써 있습니다. 네. 춥지 않으시면 제가 힌트를 꺼도 될까요? 우선 홈페이지 요리사에 대한 요점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의 목표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HTML부터 배우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냥 바로 돌직구라고 하죠, 요즘. 바로 그냥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찾으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만드시려고 했을 때 아까처럼 이제 그리셨단 말이죠. 메인 화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야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먼저 찾아보십시오. 일단은 그냥 나의 목표가 무엇이다 라고 분야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건지 보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신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고객이 그려놓은 손으로 이제 그려주신 그 내용을 보고 이걸 골라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걸 골라야겠다. 그래서 이걸 골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디자인이 다 다른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디자인만 다르지 기능은 다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템플릿들 이런 것들은 다 갖다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을 법한 걸 고르시는 거, 그게 이제 홈페이지 요리사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받으시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복사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홈페이지 요리사는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게 어떤 모양인지 일단 상상을 하셨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관리자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관리자 페이지의 첫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구매를 해서 세팅이 되면 여기에는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페이지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전체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이쪽에 모든 메뉴가 다 나와요. 이 중에서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어떤 넣고 싶은 항목들,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 보시면
이런 박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형,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이 텍스트형이라고 하는 이런 박스 단위로 복사해서 붙여넣지만 이런 항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아시면 클릭해서 복사해서 다른 곳에다가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개념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또 수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어요. 아예 없으면, 그게 없으면 새로 여기다가 만들어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홈페이지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넣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홈페이지 요리사의 그냥 어떤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시연을 할 때 만든 홈페이지예요. 아까 유학원 홈페이지를 이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을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게 메인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내리면 이게 서브 메인 이제 메인 메뉴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통일된 용어로 GMB라고 표현을 해요. GMB. 그리고 요거는 GMB 서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자동화되어 있어요. 페이지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게 메뉴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해서 나오는 요거 좌측의 메뉴는 LMB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뉴들을 수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운영하시다 보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오픈하자마자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이 메인 메뉴의 순서라든지 다른 새로운 코너에 추가라든지 제거하는 거라든지 그런 일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GMB 메뉴 관리라는 곳에서 합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추가하거나 하는 일들을 GMB 메뉴라는 곳에서 해요. 그리고 모바일 쪽, 모바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성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모바일 쪽 메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모바일용 GMB인데 얘는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따로따로 하나씩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고 링크를 원하는 곳으로 지정해 주시는 수동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 이미지는 그냥 바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아이콘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아이콘들 노출은 자동화되어 있어요.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게시판 관리에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를 노출을 모바일 노출까지 체크해서 노출시키면 아이콘이 자동으로 나와요. 기본적인 모바일 웹은 이렇게 그냥 빠르게 구성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모바일 웹을 교육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내용이어서 준비를 해놓지 않았는데 이따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홈페이지 요리사에서 메뉴는 상단 GMB 쪽과 그리고 좌측 LMB, 모바일 쪽 GMB와 모바일 아이콘 메뉴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C 쪽의 노출, 이 메뉴에 대한 노출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GMB 메뉴 쪽에 노출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게 GMB 노출, 서브 노출, 사이트 맵 노출 되어 있구나 보실 수가 있고 속성에서 메뉴를 수정하시면 노출을 바로바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나 게시판을 처음에 만들어서 오픈을 시키지 않고 뭔가 작업을 다 해놓고 오픈을 시키고자 할 때 그런 때는 열람 권한을 관리자로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관리자한테만 메뉴가 보이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렇게 관리자 체크해놓고 작업 다 한 다음에 관리자 해제하고 저장하시면 그때는 노출이 됩니다. 관리자한테만 노출이 되는 거니까. 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메뉴는 노출이 되는데 클릭을 했을 때 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주문도 있으세요. 그것도 가능하세요. 설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제작하실 때는 가장 많이 쓸 부분이세요. 제작 완료한 다음에 게시판에 이제 컨텐츠를 넣는 걸 가장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홈뉴 솔루션에서 핵심 기능은 페이지와 게시판인데요. 페이지 쪽 잠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요. 페이지 관리에 들어가시면 여기 아무것도 내용이 없고 항목이 이렇게 적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페이지를 클릭하시거나 기본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 항목이 여러 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 메뉴들이 더 나옵니다. 전체 페이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전체 페이지는 이 홈페이지 요리사라는 이제 솔루션 안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한 리스트에 다 보시는 건데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이 좌측에 메뉴가 펼쳐지고 이 부분은요. 몇 가지 기능들도 좀 있지만 페이지를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요리사의 그 페이지를 관리하시다 보면 내가 만든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페이지들이 있는데 원래 있었던 페이지 중에서 메인 페이지가 있는 곳을 모르시면 메인 페이지를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위치를 아시려면 이제 분류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분류에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 레이아웃 분류에 들어가시면 레이아웃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와요. 이건 이제 페이지의 분류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템플릿이라는 분류. 이곳은 그냥 심심하실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보세요.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지 미리 파악해 놓으셔야 나중에 그걸 바로 갖다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파일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파일명은 웹 홈페이지라는 놈은 이 각각의 고유의 URL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상에 단 하나, 아주 고유한 값인데요. 홈뉴 솔루션에는 페이지가 수백 페이지가 되는데 그 수백 개의 페이지에서 고유한 값이 이 파일명이라는 값입니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마우스를 올리시면요. 그룹 번호라는 게 나와요. 그룹 번호가 여기는 77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 그룹 번호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애견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애견 정보에서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룹 번호가 341081 밑에 보시면 이것도 341081 여기서부터 요 애견 정보부터요. 기태 이제 애견 건강까지는 하나의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표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강아지 용품일 때 나오는 이미지 그리고 고양이 용품일 때 나오는 이미지 다르게 하고 싶을 때 이게 메뉴마다 다른 이미지를 이제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그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리고 이 이미지를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홈뉴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노출 제한 기능과 그리고 치환 문자열이라는 두 가지 가장 어려운 이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개념인데 이 두 가지를 아시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해결을 하죠.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if문이라는 조건문이라는 문법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페이지마다 이렇게 어떤 고유한 그런 값들을 찾아낼 줄 아는 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요리사는 그걸 가능하게끔 했는데요. 그럴 때 아셔야 될 정보가 노출 제한과 치환 문자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편집하는 방법은요. 내가 이렇게 보는 화면에서 뭐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 페이지 편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정하는, 편집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 페이지죠? 서브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게 서브 페이지에서 만약에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림을 다른 걸로. 그럴 때 페이지 편집을 눌렀을 때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게 기초교육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디귿자. 이게 디귿자잖아요. 이렇게. 디귿자. 항상 나오잖아요. 모든 페이지마다. 레이아웃입니다. 이게 디귿자가. 보편적인 홈페이지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 디귿자 레이아웃 편집 쪽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 요리사의 레이아웃과 컨텐츠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레이아웃과 컨텐츠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 그럼 장점이 뭐냐? 왜 그렇게 하냐? 만들기도 힘든데 그것은 유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 또는 게시판이 한 50개 되는데요. 디자인을 좀 바꾸고 어떤 배치를 좀 바꾸기 위해서 100페이지, 50페이지 이런 걸 다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답 안 나옵니다. 진짜.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걸 다 50페이지를 다 수정하고 나서 또 다른 게 또 떠올랐어요. 그럼 50번 또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영역과 콘텐츠 영역을 완벽하게 분리를 했어요. 솔루션은. 그런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출 제한 기능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출 제한이라고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건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서 로그 아웃을 해볼게요. 이 지금 화면 보십시오, 여기. 로그 아웃을 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내용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달리 보여주고 싶을 때 그때 노출 제한 기능을 씁니다.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로그인을 하니까 바뀌었죠, 여기가. 요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에 어떤 틀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두 보기를 하시면 노출 제한이 걸려있는 모든 내용이 다 나와요, 한 페이지에. 자, 요거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 요거는 로그인을 한 상태. 실제로 이 페이지에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얘는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보여주고 얘는 로그인을 했을 때 보여줘라 라는 설정이 어딘가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런 div라든지 테이블의 C 그런 것들에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요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div 노출 제한 설정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div를 처음에 만드시면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걸고 싶을 때 그때 체크를 해제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레벨을 보면 비회원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노출 제한 기능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고요. 눌러보시면 일반 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이게 로그인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홈 솔루션의 자체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노출 제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치환 문자열. 치환 문자열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어요. 쟤는 치환 문자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프로그램 언어의 변수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제가 치환 문자열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변수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내가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어떤 건지 눈으로 구경만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오마이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띄운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게시판이 있고요. 이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등록이 되겠죠. 검색 엔진 로봇들이 가져가거나 신디케이션 API가 연동이 돼서 등록이 돼서 어쨌든 여러 가지 검색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보이는 페이지는 이거예요. 유용한 앱상식의 게시판에 어떤 게시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게시물 내용으로. 그런데 저희가 로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탈률이 매우 높아요. 글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언론사 홈페이지 보시면 기사 클릭하면 그 밑에나 어디에 관련 기사라는 게 나옵니다. 관련 기사.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눌렀는데 밑에 관련 기사가 뜨면 내가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위치를 여기로 잡았어요. 이 유용한 앱상식. 지금 여기 보시면 오마이사이트의 유용한 앱상식 게시판의 보기 페이지인데 왼쪽에 유용한 앱상식 목록이 나오죠. 이게 그냥 마치 관련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여기다가 띄웠어요. 이렇게. 이거는 홈리의 기본 기능 중에 노출 제한 기능과 치환 문자열 기능 두 가지를 써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한번 잠깐 이 구조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모드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뉴마다 이미지가 다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 넣어놓고 노출 제한을 걸어놓은 거고요. 여기는 게시판의 목록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리 다 넣어놓는 겁니다. 특별한 게시판들 이제 골라가지고 F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노출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아까는 로그인 박스 같은 경우는 회원 레벨에 따라서 제한을 걸면 되는데요. 이 지금 게시판 어떤 A라는 게시판일 때 A라는 게시판에 목록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A라는 게시판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수값이 필요합니다. 내부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가 A라는 게시판의 보기 페이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끌어오는 방법이 요겁니다. 요게 치환 문자열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매뉴얼에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AY 언더바 사이트 언더바 페이지 인포라는 변수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값들 중에 파일명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치환 문자열에 그게 1579.php랑 똑같을 때 얘를 보여줘라 라는 그런 부문입니다. 홈페이지 요리에서 제일 어려운 이론을 배우신 거예요. 자주 쓸 일은 없으실 건데 요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요리사 솔루션을 가지고 하다가 딱 막힙니다. 그럴 때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는 치환 문자열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다른 솔루션들은 프로그래머가 다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치환 문자열이라는 것은 어지간한 그런 그 기능들을 또는 어떤 값들을 그냥 프로그래머 없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강력한 확장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그런 개념이세요. 솔루션 매뉴얼의 맨 밑에 그래서 프로그래머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치환 문자열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Y라고 아까 AY 언더바라고 해서 배열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 페이지 인포라고 하는 어떤 이제 값 이름을 넣었는데요.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변수 중에서 이름을 끌어와라, 뭐를 끌어와라, 어쩌고저쩌고를 이제 하시면 그 값이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그대로 찍어 주시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건 AV라는 건데요. 게시물에 있는 정보, 게시물 정보를 끌어다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때 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자주 활용되는 변수 여기에 보시면 흔하게 홈페이지 리서 솔루션에서 핵심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변수의 종류가 나와요. 이것과 같이 치환 문자를 활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걸 활용하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써보시면은 그때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 페이지의 속성 변경. 관리자 모드로 가서 페이지 관리에 가보시면요. 페이지 리스트가 나오고 이쪽에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메뉴 노출하는 거 여기에 있고요. 페이지마다 속성에 있고요. 그리고 열람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에다가. 그리고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페이지에서는 좌측에 메뉴가 있고요. 어떤 페이지는 좌측에 메뉴가 없는 걸 만들고 싶단 말이죠. 이런 겁니다. 지금 잠깐 보여드리자면 포트폴리오를 좀 시원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좌측의 메뉴를 없애버렸어요. 여기는 좌측 메뉴가 없죠. 그런데
이쪽 페이지에서는 좌측에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레이아웃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홈페이지예요. 하나는 넓은 레이아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냥 기본적인 서브 레이아웃을 그대로 이용을 한 건데요. 이렇게 구성하고 싶으실 때 이 페이지에서 레이아웃을 넓은 레이아웃으로 바꾸시면 좌측에 메뉴가 없는 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요. 그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변경을 할 수 있는 박스가 속성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메뉴 쪽 부분인데요. 이것도 미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건 전부 다 게시판들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페이지, 이게 하나의 페이지예요. 박스운드라고 하는 이게 페이지이고요. 이 페이지에 GMB 메뉴 관리에 가셔서 저 페이지는 이 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의 독립적인 페이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속성에 가보시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 메뉴로 링크를 걸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밑에 있는, 보통은 이게 페이지를 만드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대로지만 실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빈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는 실제 페이지, 나의 페이지로 링크가 걸린 것이고요. 아까 그렇게 사용자 입력해서 뭔가 태그가 있다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다른 메뉴로 링크가 걸려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페이지까지 다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입력을 하시면 여기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그냥 저장하시면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분양 제휴라는 게시판 페이지로 링크가 걸리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꾸미고 싶으시면 링크를 해제하시고요. 바로 밑에 있는 메뉴로 쓰고 싶으시면 사용자 입력을 선택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바로 밑에 있는 메뉴로 링크가 걸립니다. 자, 8, 9번 하고 쉬겠습니다. 잠시. 8, 9번 하고 네, 쉬었다 가야겠네요. HTML 마크업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뭐 어쨌든 HTML 이야기 나오면 좀 복잡해지는 거니까요. 기본 기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춤 디자인을 가야 된다. 홈료는 모르는 디자인을 했어요, 누가. 그럴 때 그 디자이너 분이나 뭐 퍼블리싱 하신 분이 만들어낸 산출물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그것들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만든 CSS가 파일이 완전히 큰 게 있어요. 큰 파일이.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다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요. 요 헤더 앤 메타 JS 이걸 눌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웹 문서에 첫 번째 선언이 나오고요. 그 밑에 헤드라는 태그와 이런 게 나와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뭔지. 여기에다가 그 파일을 하나 넣어주시면 그 CSS 파일이 적용이 됩니다. 파일을 통째로 적용할 땐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고요. 이게 헤더 메타 JS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div라고 하는 이 D라고 하는 행렬 콘텐츠 박스에서 D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태그로 치면 div예요. div인데 그 div 이외에 예를 들어서 HTML5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뭐 표준에서 섹션 태그라든지 헤더, 푸터 이런 새로운 태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태그들은 어디다 넣냐면 이 div의 시작 태그 앞, 끝 태그 뒤 또는 div 시작 태그 안쪽 그리고 끝나는 거 바로 앞쪽 이런 식으로 요소에다가 태그들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는 다시 div 안에다가 또 다시 뭐 어떤 내용들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 태그, 끝 태그 자주 쓰이는 부분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속성. 이것은 현재 클릭한 div의 속성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클래스라든지 id 이런 것들과 그리고 스타일 다 여기다가 그냥 기록하시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기본적으로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아시는 분들이 이 위치를 파악을 하시면 홈페이지 요리사 가지고 못 만들 디자인은 없어요. 못 만들 배치도 없고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여기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만들어진 사이트가 한 군데 있어요. 대전에 TJ링크라고 하는 웹 에이전시입니다. 여기도 이제 홈페이지 요리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에이전시고, 대전에서 꽤 잘하는 회사예요. 페이지 소스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요리사에 그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소스가 아닙니다. 홈료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행렬 콘텐츠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사이사이에 보시면 헤더라든지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HTML5 이전에는 없었던 태그들이 그대로 쓰여 있고, CSS 파일도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아시면 다 저렇게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jQuery 연동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홈료 솔루션은 HTML 그 문서를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그리고 템플릿은 그 모양을 미리 이제 갖춰놓기 위해서 작업을 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웹문서 최적화, 검색 엔진 최적화 이런 것을 할 때 전부 다 그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소스예요. HTML 소스. 흔히들 얘기하는 소스인데요. 이게 웹문서입니다. 요거 자체가 웹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보는 문서는 아니고 이제 기계들이 보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요소요소에 다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그런 과정에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로 요소 검사를 할 건데요. 그 요소 검사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쓰시기를 권해드려요, 저희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소 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소 검사는 익스플로러도 잘 되지만 최근에 나온 버전에서는 있지만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가 속도가 빠르고 요소 검사를 할 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방법은 내가 만약에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알고 싶다. 그럴 때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요소 검사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보시는 요게 제가 방금 오른쪽을 클릭해서 요소 검사를 한 요소예요. 블록으로 잡혀 있죠. 거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나와요. 그리고 요 태그가 이렇게 블록이 잡혀 있을 때 밑으로 쭉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을 쭉 내려보시면요. 사이즈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여백과 선, 굵기 이런 것까지 싹 다 나와요. 그냥 한눈에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게 사이즈를 몇으로 하면 여백을 주면 어떻게 변할까 화면이 어떻게 변할까 그거를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쪽에 지정되어 있는 요소들 있죠. 컬러 이게 지금 뭐 어떤 폰트 컬러를 지정을 해놓은 건데요. 폰트 패밀리 도둠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어떤 내용들을 추가를 했을 때 화면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것을 미리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홈료에다가 적절한 위치에다 그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요소 검사라는 기능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몇 시죠? 1시 53분. 제가 게시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2시에 끝내겠습니다. 2시에 첫 번째 시간은 게시판이에요. 이제 페이지에 대한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정리해드렸고 게시판입니다. 홈료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회사 소개 홈페이지를 그냥 만들겠다. 그래서 페이지와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게시판의 요소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운영을 하시다 보면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냥 갤러리형 게시판으로 썼어요. 그 제품 소개 그 화면을.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제품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알리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쇼핑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 구매까지는 필요 없어, 나는. 여기에 그림이 나오고, 제품에 이제 간단한 스펙이 나오고, 밑에 상세 설명이 나오는 이런 구조면 만족해. 라고 하시면, 게시판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잘 배워놓으십시오. 그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삼아서. 게시판 관리자 모드로 가서 게시판 관리 누르시고 게시판 만들기는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게시판이라고 써볼게요. 앞에 특수 문자를 넣는 거는 페이지에서 맨 위로 나오라고 하는 의미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게시판의 형태는 갤러리형이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시판에 테스트 게시판이라고 생겼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게시판의 어떤 속성을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게시판의 이름이 뭔지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게시판에도 마찬가지로 고유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유값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을 때 누군가한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설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관리 쪽에 가볼게요. 페이지 관리 쪽에 게시판이라고 하는 곳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 게시판이라고 나옵니다. 게시판을 생성을 하시면요, 그 게시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한 줄과 그리고 페이지가 생성이 돼요. 페이지가 기본적으로는 6가지 페이지입니다. 총 목록, 보기, 쓰기, 수정, 삭제, 답변 6가지. 그런데요, 이 게시판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흔해 빠진 아이템이지만 게시판이라는 것이, 홈유 솔루션의 게시판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게시판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약간씩 바꿔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소개용 게시판과 같은 그런 것들은 직접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6가지 페이지가 이제 생성이 자동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요소가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지금 이제 일단 4가지 요소를 설명을 드리자면, 버튼이 있고요. 입력 상자, 게시물의 항목, 폼. 4가지 요소가 있고, 5번은요, 그냥 설명입니다. 이 4가지 요소는 게시판용 페이지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페이지에다가도 저런 게시판의 요소를 갖다 끌어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상상을 하시고 해보시면 이제 되실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게시판을 만들 때 노출 설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노출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고 그냥 노출 설정을 해볼게요. 메뉴가 아마 좀 꽉 차가지고, 예, 여기 있네요. 테스트 게시판. 버튼이 있죠. 처음에 목록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글이 없으니까 당연히 목록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쓰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작성을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등록이 되면서 이렇게 항목이 하나 생겼어요. 갤러리형 게시판을 복사했기 때문에. 요게, 죄송합니다. 제가 글쓰기 버튼 다시 누를게요. 버튼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력 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입력을 할 수 있죠. 구성 요소 중에 입력 상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한 줄짜리 입력 상자도 있고, 여러 줄짜리 입력 상자도 있고, 이것처럼 HTML 편집 상자도 있을 수 있고요. 선택 상자, 파일 첨부 상자, 이런 요소들이 입력 상자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장된 내용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건 게시물의 항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3가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폼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목록 페이지죠, 이게. 목록 페이지니까 목록이 보여져야 되니까 목록 폼을 설정을 해야 목록이 보입니다. 목록 폼을 설정할 때 무엇을 같이 설정을 하냐면 게시물의 개수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 페이지에 보이는 게시물의 개수를 몇 개로 지정할지 다 다르거든요. 상황마다. 그래서 게시물의 개수를 변경을 한다든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한다든지, 또는 이 테스트 게시판이라고 해서 게시판을 만들었지만 만약에 마이페이지 게시판을 만들고 싶단 말이죠. 고객센터 쪽에다가 마이페이지 게시판, 1:1 문의 게시판 뭐 이런 거. 1:1 문의 게시판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쓴 글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목록을 설정을 하고 싶을 때 다 폼에서 설정을 합니다. 글쓰기에서는요,
얘는 쓰기 폼이 있어요. 여기에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쓰기 폼에서는 뭘 설정을 해야 되냐? 제목을 입력 안 하고 저장을 누르면 입력해주세요라고 하고 못 가게 해야 돼요. 그런 게 폼에서 설정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다가 이게 안 되거나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상이 갔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설정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폼이라는 곳인데요. 실제 페이지 편집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이게 좀 저긴데요. 파란색 점선 보이시나요? 이게 게시판 폼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 파란색 점선 바로 안쪽에 있는 DIV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게시판 설정된 정보가 나오고요. 이 기본 설정 수정을 클릭을 하시면 목록 폼에 대한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이게 폼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게시판은 이 4가지 구성 요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앞에 1, 2, 3번 구성 요소는요. 반복이에요. 반복. 항목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첨부 파일이거든요. 이미지를 첨부를 한 걸 여기다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게시물의 항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얘도 항목, 얘도 항목, 얘도 항목이에요. 얘는 버튼. 항목을 하나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는 첨부 파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첨부 파일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파일 형태로 보여줄 건데 실제 보여줄 것이냐, 실제 보기로 자동으로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고요. 사이즈는 무엇이냐, 이런 설정들이에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텍스트로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걸 선택을 하시면 파일명이 그냥 한 줄이 그냥 나와요. 그냥 파일명만 나옵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저장 공간에 20개의 저장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20개의 저장 공간 중에 뭐 이메일이 있을 수도 있고 휴대폰 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그 용도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폰 입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시판에서 그 휴대폰을 회사 이름으로 활용하셔도 되세요. 이걸 계속 체인지 하시면. 이게 홈페이지 요리사 솔루션의 게시판의 요약 내용입니다. 불을 꺼서 그런지 아니면 어려운 내용을 들어서 그런지 취침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시연을 할 거예요. 시연.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시연을 할 테니까요.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